김정일이가 처음에 핵 무기를 터뜨려서 성공했을 때 이제 미국 놈들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하고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돈독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김씨 일가 이 사람들이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뭐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김주애가 또 수령으로서의 또 후계자로서의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이죠. 최근 북중 관계가 악화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뭐 정치, 경제, 사회, 군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미 군사 관계를 특히 혈맹 관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피를 같이 쏟았다는 거죠. 6.25 때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전에서도 마찬가지 했다는 건데 북한하고 중국은 개념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하고 미국하고 관계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옛날에 국공내전 때 국공내전이라는 거는 모택동 공산당하고 장개석 군대하고 싸운 전쟁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너희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 6.25 때 도와준 거 아니야? 뭐 이런 개념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또 장성택이를 처형한 거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중국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갖고 있다가 그러나 중국하고 북한하고 인접국인데다가 북한이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마다 중국으로부터 의존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여튼 오랜 역사적 관계가 이제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90년대 중반에 북한에 큰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죽은 사람이 뭐 많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이 안 도와줬다라는 그런 생각이 북한 사람들한테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그렇게까지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이 배경이 되는 것 같고 김정일이가 처음에 핵 무기를 터뜨려서 성공했을 때 일설에 의하면 이제 더 이상 미국 놈들 뭐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하고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돈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근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러우전을 계기로 해서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군사력까지 병력까지 파병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돈과 식량, 연료 그전에는 중국에게 100% 의존했던 것을 받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귀중한 전쟁 경험과 또 전쟁 기술, 최신에는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것을 이제 공급받고 또 하나의 보도에 의하면 평양의 방공 체계도 새로운 것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중국에서 우리는 상관없다.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러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분명히 북중 관계가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 이유는 오랫동안 북한과 중국의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그러한 우려를 낳게 된 것은 중국이 공공연하게 대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협과 또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여러분들 남중국해에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이거는 뭐 국제법을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깡패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우리 바로 서해에서도
지금 이런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중국의 어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아가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 당국이 이거를 강하게 통제를 하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랑 협의를 해서 지역에는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역에다가 인공섬까지는 아니지만 시설물들을 지금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남중국해에서 했던 그 방식하고 유사합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여건만 되면 시멘트 갖다 부었다가 섬이라고 선언하고 거기다 기지까지 건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중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있는데 국가적 자존심 중에 첫 번째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겁니다. 즉 대만도 자기네 나라라는 거죠. 근데 대만에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점점 더 정치적인 세력화해서 본인들은 우린 중국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대만이 독립을 선언한다 그러면 아마도 중국의 자존심상 이거를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중국이 여러 가지 위협적인 행동들로 대만 섬을 갖다가 에워싼다든지 또 대만에 대해서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대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지하거나 이런 표현을 하면은 중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어떠한 행동들을 보이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를 봤을 때 여차하면 중국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지만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군사적으로 점령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염려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군사력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그들이 완력으로 필요하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우리 무역의 70%가 대만 해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일 뿐만 아니라 대만의 우방인 미국, 일본 이 두 나라는 우리의 우방이자 또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거기에 전쟁에 개입되어 있으면 우리나라가 손 놓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도 전쟁에 개입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미국이 개입이 돼서 우리 보고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미군의 능력은 북한의 지도층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 왜 지켜보고만 있나요? 우리는 참수부대라는 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된 국가에서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리더, 상대방의 지도부를 공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군인이고 또 상대방의 그런 리더를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참수작전을 한다. 이런 말조차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그런 말 쓰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첫째, 미국 같은 나라들은 그러한 상대방 국가의 리더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이러한 것을 정책으로 더 이상 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려고 한다. 미국 본토 샌프란시스코나 무슨 뉴욕이나 워싱턴에 핵무기를 발사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그런 일이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한다? 그것도 사실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북한은 자기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지금 핵무기를 만들었고 또 미국이 자기네들한테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고 있지만 그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므로써 오히려 미국의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아이러니. 그래서 북한도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북한이 빨리 비핵화를 하든 아니면 우리하고 군축을 논의하든지 핵무기 개발은 더 하지 않는 것이 북한으로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부, 김씨 일가, 이 사람들이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북한은 분명한 셈법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상설과 권력 승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김정은이가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나이대라든지 특히 그 몸이 비대해서 거기서 오는 성인병, 담배를 피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건강에 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진들을 쭉 보더라도 살이 많이 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김정은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좋다는 거는 먹이고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죽을 같지는 않고요. 가족력을 보더라도 7, 80대까지는 살지 않을까. 앞으로 30년 이상은 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딸인 김주애가 가장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주애가 수령으로서의 또 후계자로서의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친구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이죠. 북한을 제가 보면은 우리처럼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선정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큰아들도 아니에요. 첫 번째 자식도 아닙니다. 그 김정일이의 여러 자식들 중에서 북한과 같은 아주 특이하고 이상하고 잔인한 국가를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김주애라는 여자아이가 비록 여자지만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비이성적이고 잔인한 그러한 국가 체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친구가 후계자가 될 수가 있겠죠. 김정은을 보면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또 그러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신감, 동시에 자기가 삼촌 하면서 같이 자라났던 그런 장성택을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냉혈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북한과 같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그 냉철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기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자식이 도대체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식들 중에서 그런 냉혈 인간, 이런 사람을 지금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김주애가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북한도 북한 나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3대 세습을 했는데 이것도 참 기이한 겁니다. 더 이상 저런 식의 세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보기가 힘듭니다. 어쩌면 북한은 역사적으로 세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과연 우리 같은 체제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은 단순히 무슨 하늘이 내려준 지도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스템이 선정해주는 그러한 지도 체제를 갖추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그 병사를 갑자기 할 것이냐?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김주애가 우선적으로 눈에 띄지만 제가 보기에는 북한 내에서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을 갖고 냉혈 인간, 그런 인간을 지금 찾고 있고 이미 찾았다면 지금 알게 모르게 수업을 잘 할 거라고 하는 염려가 됩니다. 김정은의 친아들이 공개된 적은 없나요? 김정은이한테는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주애라는 그 딸의 오빠가 수도 있고 남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동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백두혈통, 김씨 일가의 그런 핏줄 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식들이 있을 수 있죠.